자, 얘들아, 우리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냥 알아볼 거야. 근데 굉장히 라이트하게만 터치하고 갈 거야. 뭔가 구체적인 거는 내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걸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것 자체도 되게, 어느 정도 딥하기 때문에 너네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야 돼. 모르겠으면 그냥 넘겨도 돼. 알 필요 없어. 오히려 어줍잖게 아는 게 더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지도학습, 우리가 지금까지 골백 번도 더한 게 지도학습이야. 그래서, 결국은 지도학습에는 답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답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답지를 만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가 현실적인,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어, 맞이하게 되는 어떤 문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레이블링 돼야 되면 될수록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게 컴퓨팅 비용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학습이 뭐 답지 있으면은 뭐 알고리즘으로 하면 좋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레이블링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 범죄자를 구분하는 어떤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쳐봐. 그러면은 거기서 실제로 범죄자인 사람을 레이블링 하겠지. 근데 범죄자 우리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흑인 데이터밖에 없다고 쳐. 수감자 중에 흑인 데이터밖에 없다 쳐. 그리고 흑인 데이터가 가장 뭐 예를 들어 많아. 근데 그게 범죄자의 치우친 데이터만 만약에 우리가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레이블링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흑인은 범죄자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레이블링이 윤리적인 문제 혹은 데이터 확보의 문제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지도학습을 할 때는 학습 알고리즘을 택하고 채택하고 뭐 어, 커스텀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런 쪽이 더 문제가 많이 된다라는 걸 너네가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 이왕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이런 기계학습에 대해서 너네가 나한테 배운다고 하면 현업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뭐 대략적으로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소개를 했고 이건 이따가 뭐 시간이 있을 때 보고 KNN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거야.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 데이터와 모든 다른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재. 이 거리 왜 재냐? 컴퓨터한테 야 거리 가까운 거 K개 일단 모아봐. 그러고 나서 걔네 레이블 중에서 제일 많은 걸 너의 레이블로 줄게.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거리들을 다 갖고 들고 있으려면은 메모리 비효율적이겠지? 그리고 그 거리 계산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느리다고도 볼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노이즈라고 써 있는데 노이즈에 예민해. 그러니까 그 여기에 이상한 데이터가 막 갑자기 그 동그란 데이터들은 다 여기 있는데 난데없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사실상 별과 세모에 더 가까운 애고 한데 이 새로운 데이터를 얘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런 이상치, 동그란 애들은 다 여기 있는데 이런 이상치 데이터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지. 그래서 노이즈에 예민하다고 볼 수도 있어. 여기에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모리 비효율적이고 노이즈에 예민한데 어떻게 효율적이게 될 수 있냐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그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거지 뭐 완전히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이런 효율적이 아니라는 거를 너네가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게 이거의 장점은 딱 이거야. 데이터 분포가 어떨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의해서 사실은 그 결과값이 좋은 모델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는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편견을 쌓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SVM 같은 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커널 트릭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어떤 분포냐에 따라서 커널 트릭을 쓰는데 이 어떤 커널 트릭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많이 바뀌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되게 공수가 많이 드는데 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구현에 있어서도 뭐 판단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글이 이 KNN 알고리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그거는 너네가 좀 지문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 이것도 너네가 구체적인 알고리즘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면 될 것 같아. 그 지문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해석하면 돼. 근데 너희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거는 로지스틱 회귀는 이진 분류 말고도 좀 여러 개로 분류하는 문제에도 쓰인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얘는 그 나중에 너네가 수식을 보면 알겠지만 선형회귀 알고리즘과도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 너희들이 만약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면은 선형회귀랑 로지스틱 회귀를 바로 다음에 그때 배울 거야. 그러면은 너네가 얼마나 이게 겹치는지를 알 수도 있을 거고 로지스틱 회귀 안에 있는 선형성에 대해서 너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 그때 가서 보면 되고. 근데 지문에는 이렇게 안 나와. 로지스틱 회귀 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없어. 왜냐? 로지스틱 회계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지문을 그대로 낸다? 그럴 리가 없지. 보통은 EBS에서 연계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한 요소에 대해서 뽑아내거나, 예를 들어서, 뭐, 로지스틱 회계와 관련한 연계 지문이 나온다 하면은, 여기서 시그모이드 곡선에 대한 게 나오거나, 시그모이드 그 함수 자체에 대해서 나오거나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좁은 분야라서 인공지능에서 낼 것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여기서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한다? 말도 안 돼.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은 EBS에 있는 그냥 그대로를 이해하면 돼. 굳이 더 할 필요도 없어.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없다니까? SVM도 마찬가지야.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가. 근데 나는 여기서 그냥 요거 하나 보여주고 싶었어. 그 3차원 3차 어떤 그 세 개의 특성값 뭐 A, B, C의 특성에 대해서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각각이 막 어떤 점수가 막 이렇게 점수가 아니라 수치들이 막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3차원 평면에 표현한 거고 SVM이 2차원 평면으로 이 두 개를 나누는 모습을 너네한테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끝. 장점, 단점 알면 좋지. 근데 SVM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알고리즘이 그냥 떡하니 다 나왔는데 결정 경계 어떻게 정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그냥 똑같이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지. 앞에 우리가 170쪽에 EBS에서 굉장히 브로드한 주제들을 다 들고 있는 지문, 그 지문과 연계해가지고 거기서의 일부
일부를 활용해가지고 내거나, 그러니까 일반화 능력 관련해서 내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화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학습 방식에 대한 걸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강화 학습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쓰는 글을, 낸다든가, 이런 걸 하지, 로지스틱 SVM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 내가 출제자라면 절대 그렇게 안 돼. 낼 것도 없고. 자, 그래서 비지도 학습으로 넘어왔어. 여기에 군집화 주성분 분석이 있다. 답지가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그냥 K-민스 보면 돼. K-민스 보면은 그게 딱 느낌이 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얘를 너네가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 이거는 너네들이 한번 보는 게, 완전한 이해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서, 자, 이걸 한번 보자. 여기서 K민즈에 대해서는 이것만 보면 그냥 다 알 수 있어. 자, 이제 처음에 임의의 센트로이드를 정하는 거야. 완전 임의로 정해졌지. 그러고 나서는 자, 업데이트 센트로이드. 그 센트로이드가 이제 처음에는 배정이 됐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임의로 됐었지. 임의로 되고 나서는 걔네를 어떻게 분류했냐면 자기랑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에 속하게 했어. 그러고 나서는 그 센트로이드를 다시 바꿔줬는데 그거는 어떤 점으로 바꿔진 거냐면 그 해당 센트로이드 빨간색으로 배정된 애들의 어떤 평균 점을 다시 센트로이드로 정하는 거야.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파란색은 이렇게 있었으니까 걔네 센트로이드로 얘 평균점이 얘로 설정이 된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할당을 해. 얘랑 가장 가까운 애들 얘 걸로 reassign points 하면은 지금 얘랑 가까운 애들은 다 얘한테 속하게 됐고 얘랑 가까운 애들은 얘랑 속하게 됐고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센트로이드를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쪽 정도로 오겠지. 내 화살표가 보이나? 이쪽 정도로 이동할 거야. 보자. 그리고 얘는 파란색 여기 있지? 그럼 센트로이드 어디로 이동할까? 여기로 이동하겠지? 그리고 얘네도 여기에 있는데, 얘네는 한 이 정도로 올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오케이. 지금 얘네를 살짝 무시를 했지?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게 했고, 내가 예상한 데 정확히 들어갔지? reassign points, update centroids. 계속 눌러봐. 이제 안 변하지? 그러면 군집 할당이 완전히 끝이 난 거야. 완전하게 지금 우리가 잘 군집 할당을 했지? 이게 K-민즈야. 더도 덜도 없어. 이렇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쨌든 글에 설명이 있었거든? 그럼 EBS 그 책을 보면서 뭐 설명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해.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 해당 알고리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통찰을 물어보는 것들은 풀 수가 없지. 그렇다. 이 많은 말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 너네가 저 그림을 이해했으면. 오케이? 그래서 KNN과 K민즈 알고리즘. 당연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알아야 돼. 근데 제대로 안 읽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 공통점은 둘 다 클러스터링에 쓴다는 거. 근데 KNN은 답지가 있고 K민즈는 답지가 없어. 그렇다는 걸 우리는 그냥 알면 되는 거고. 결국은 그
그래서 다양한 차이들이 나타나는 건데, K민즈는 비지도 학습이므로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서 군집 배정에 변동이 없을 때까지 방금 진행을 했지. K민즈는. KNN은 지도학습이니까 군집을 K개의 군집, 거리 기반으로 내 주변에 K개를 뽑고 거기에 있는 레이블들로 투표를 해서 한 번에 정하지. 이런 게 차이가 있어. 근데 제대로 안 읽으면은 두 개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둘 다 K 들어가 있고. 강화학습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끊자.